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뉴스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쟁이 나느냐, 뭐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뭐 국지전으로 갈 것이냐, 뭐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제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 들어보면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오늘 8일 오전 8시 20분 한국 시간에 어떤 보복으로 사실 뭐 그쵸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에 12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두 곳인데 그리고 TV라든지 뉴스를 보면 실제로 이거를 개인들이 촬영한 어떤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나오고 뭐 상당히 조금 뭐 심각한 이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뉴스로 보는 것과 실제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뉴스가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뉴스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뉴스가 엄청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초반이었을까? 2003년인가 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 그때는 이제 방송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취재차 이라크에 가게 됐습니다. 취재차 이라크에 가게 됐는데요. 여기 그림에는 뭐 좀 자세히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림이 아마 여기가 이라크일 것이고 여기 쪽이 이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쿠웨이트고 그 위가 이라크 위가 뭐게 시리아 뭐 요르단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제가 예전에 그때 이제 취재차 이제 갔었는데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공포가 있냐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렇게 쭉 와서 쿠웨이트에 내렸던 것 같아요. 쿠웨이트에 내려가지고 결론은 여기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기지 자이툰 부대로 제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쿠웨이트에 내려가지고 여기에 아마 자이만 부대라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 자이만 부대와 같이 비행기 이게 프로펠러 2개짜리 이게 뭐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타고 여기로 갑니다. 가서 여기에서 또 육로로 한참 이동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가서 실제로 뭐 이것저것 좀 보고 왔는데요. 이 쿠웨이트에서 여기 바그다드까지 갈 때 비행기가 이걸 평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보면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비행기가 낮게 뜨는 이 구간이 안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이제 격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위로 쫙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구간인 것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 이 지역에 내려서 육로로 쭉 이동할 때도 그 군인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경계를 서주고, 그다음에 이제 취재 차량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쭉 따라가는데요. 가는데 갑자기 탕탕 하면서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멈추고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뭐 어디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이 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찻길인데 저쪽 어딘가의 숲속에서 총알이 몇 개가 이렇게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사일이 아닌 그 총알 몇 발에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에 달라붙을 정도로 엎드려가지고 기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갔던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내용들은 뭐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하는 그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한 나라, 그러니까 한 지역이든 어디가 이렇게 포격을 당하고 누가 그러니까 사망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보고, 오직 그것을 우리 주식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무섭고 공포의 도가니였고, 저는 그 안전한 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총을 들고 다니는 것도 봤고, 상당히 슬픈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뭐 어떤 역사적 정치적인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된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어떤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뭐 본인의 어떤 이권, 혹은 누군가의 어떤 당의 이권, 혹은 선거, 뭐 이런 식의 이유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 한번 아주 살짝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뭐 갔다가 다시 또 쿠웨이트로 왔다가 다시 또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자이만 부대에서 쿠웨이트에서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로 한 세네 번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저는 정말 냉정하구나 주식시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식하는 입장이기에 뭐 아무리 그렇게 뭐 뒷짐지고 양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어떤 한 회원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주식시장이 어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주 가까운 시기는 2001년도 3월달, 2001년도 9월달, 9.11 때, 2003년도 이라크 침공했던 3월 20, 요때인데요. 이때를 보면 뭐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V자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지금이 꼭 그렇다고 지금이 막 무언가를 사야 되고 막 이렇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2001년 시기로 보면 9.11 때가 요 원저리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V자로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를 보면 2003년도 역시도 이렇게 3월달 요때였던 것 같은데요. 요때 잠깐 변동성을 주고 또 확 V자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확실히
2008년도에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01년도 때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2001년도 9월달 요때죠. 9월달에 힘들었던 이렇게 9.11 이후에 반등했던, 그리고 2013년도에 이라크 침공 이후에 반등했던 이런 모습을 2008년도와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요때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던 이 시기와 이 전쟁 리스크는 다르거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아주 무섭게 한참을 하락했지만 이때는 금방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11 이후에 한 1, 2주 정도 변동성 이후에 V자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20날 이라크 침공 이후에도 보면 비슷한 시기만큼 변동성을 주고 반등했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IT 쪽에서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대부분이 IT 쪽에서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2,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200억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200억 정도를 매도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뉘는, 매도하고 이쪽은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거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떠한 리스크와 이런 정치적인 혹은 어떤 전쟁에 관련한 이런 리스크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북한이 이게 전쟁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리스크들이 V자로 반등하는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는 이런 구간에서 전쟁이 나기 일부 직전에 이렇게 왠지 모르겠으나 빠졌다가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 안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짧은 기간. 근데 저는 이 반등의 원인을 어떤 명분이라고 봐요. 명분이 생겼다. 실제로 일이 벌어졌고 모두 다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를 부양해야 될 어떤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딱 전쟁이라는 어떤 결과가 딱 나와버린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가 사실 변동성으로 무서워지는 거고, 막상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은 상황이 다른 것이고, 근데 금융 시스템은 그들이 당사자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어떠한 사건들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하거나 이럴 어떤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실 용기도 없었고, 오히려 반등을 하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지 떨어지는 칼날에서 매수할 이런 자신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에다도 최근에 글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글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움을 가까이서 짧게라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주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진 모릅니다. 갈진 모르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피라든지 S&P 500이 최근에 보면 이 주가라는 것이 PER과 EPS의 조합인데, 최근에는 얘네들에 의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움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얘네들이 나와 주어야 하는 이런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연결되지 못한 부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로 올라간 시장은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얘네들 때문에 올라간 시장이 얘네들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런 악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것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S&P 500 역시도 퍼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피로감들,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금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막상 당사자인 미국의 지수는 멀쩡합니다. 또 참 아이러니합니다. 멀쩡하고. 이거 지금 주간 차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코스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가장 마지막에 매수했던 코덱스 레버리지가 언제였나요? 요때였었죠? 요 언저리 때였잖아요. 요 라인에 매수를 했었고, 만약에 빠지면 더 과감하게 추가 매수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더 한번 들어간 거잖아요. 분할 매수로. 그러고 나서는 운 좋게 올라갔고 추가 매수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하락하고 이 하락이 마무리될 것 같다 라는 어떠한 느낌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한 회원분이 이제 방송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전화를 잠깐 했는데요.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개별 종목 말고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뭐 일부 뭐 ETF들 뭐 IT 섹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닌 이쪽으로 하는 것이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맞고 틀리다를 말씀드릴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의 생각은 저는 매우 훌륭하신 어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 회원분이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 그 투자자의 어떤 변곡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변곡점.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여러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지수가 뭔지 혹은 시장이 얼마나 수익 내기가 어려운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해 본 결과 나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 끝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을 매매하든 뭘 매매하든 어떤 매매 방법을 쓰든 뭐 어떤 적립식을 사용하든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고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핵심 가치가 어떤 기준을 결정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많은 고민들에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고 선생님과 그 여쭤보신 회원분과 비슷한 의견이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떠한 뭐 결과를 말고 그 과정이 상당히 저는 멋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면 얼마 정도 기대 수익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주식하기 전에 좀 많이 해보시고,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사실 책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실제 경험,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또 고민이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오래 걸려도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근데 이 고민은 책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그냥 몇 번 사고 팔았는데 안 됐을 때 고민하는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진지한 고민들. 그래서 지금 저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분들이나 혹은 뭐 저희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길,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매매가 정말 좋은 건지, 주식을 왜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을 모으기 위한 건지, 뭐 재미를 위한 건지, 뭐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요게 지금 연초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책에 대한 것은 심플합니다.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를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게 1년이 52주니까, 그쵸? 한 50권 정도의 책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휴가도 끼고 이러면 더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한 100권 정도를 읽어보면 이 고민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고민이 필요한데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되는 것.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한번 해서 한 100권 정도를 읽어보면 이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인정해야 되죠. 그건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만약에 주식을 아무리 해도 나는 코스피 지수를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는 어떤 결론에 따르면 주식을 안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개별 종목으로 혹은 뭐 지수로서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어떤 그 결론이 나오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런 시간을 연초에 꼭 해보시고, 주식 노트도 새로 사서 만드시고, 주식 노트에 또 첫 페이지에 어떤 다짐들을 또 적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외국인들은 이 하락을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와 혹시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막상 일이 커지고 한 번씩 주고받으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에는 V자 반등으로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 어떤 전쟁 혹은 어떤 전염병, 뭐 남의 불행을 계기로 테마 삼아 올라가는 주식들은 아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 냉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고민을 해보는, 1월 달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1월 달은 매일 어떤 차트만 보기보다는 새로 나오는 이제 실적들, 잠정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내 자신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좀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용도 없이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